개를 통해서 전파되는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 대변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을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감염은 캠필로박터입니다. 미국의 CDC 산하에 푸드넷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균들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 푸드넷에서 지정한 8개의 식중독 균 중에 하나입니다. 걸리면 복통, 설사뿐 아니라 혈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130마리의 개 중 61마리의 대변에서 캠필로박터 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캠필로박터의 케이스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해보면 전체의 6%는 동물의 대변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귀여운 강아지를 입양을 했어요. 어떤 유기견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파스토어에서 돈을 내고 입양을 한 겁니다. 입양 일주일 후에 설사 그리고 극심한 허리 통증과 심한 피로를 호소를 했고, 그래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급성 신장 부전,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위의 일부가 괴사를 해서 위 절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하게 회복을 해서 퇴원을 하셨고요. 지금은 서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프셨지만 강아지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손을 굉장히 열심히 닦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요, 미국에서 있었던 113개의 일반 캠필로박터가 아니라 여러 항생제 내성을 가진 캠필로박터에 감염된 케이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감염은 기생충이에요. 개회충, 흡소카라 캐니스인데요. 그렇게 드문 감염이 아닙니다. 1996년도만 해도 미국에 사는 전체 개의 30%가 감염이 됐던, 그 당시 미국이면 그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때가 아니에요. 2000년도, 2010년도에 와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5%의 감염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5%가 개회충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언젠가 한 번은 감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개 대변이 묻은 모래나 흙을 입으로 먹어서 감염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 아이 유치원에 가봐도 모래 이렇게 씨름장처럼 해놓고 놀거든요. 저희 때는 진짜 씨름장이었잖아요. 그 모래가 살짝 항상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잘 뭉치고 애들이 놀기가 좋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생충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어른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소화나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감염되면 이 기생충이 무음이나 간 또는 폐로 잘 가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감염은 개구충, 안실로스토마인데요. 마찬가지로 변이 섞인 모래나 흙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먹지 않아도 모래 안에서 부화한 유충이 그냥 피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미국에는 특히 꼭 바닷가에 가지 않아도 호수에 모래사장이 되게 많잖아요. 주말만 되면 여기 정말 북적북적 되는데, 이런 데에 개들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감염 관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개의 출입을 금한 모래사장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래사장도 많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편하게 모래찜질 이런 거 시키다가 걸릴 수 있습니다.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이동을 해요. 그게 보여요. 사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요 이동하는 경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 대변 얘기를 하다가 사람 내성균을 가지고 왔나 싶으실 텐데, 캐나다 온타리오라는 곳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개 대변에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이 전체 개 대변의 26.5%에서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서의 빈도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성균은 인류를 위협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상기도 감염,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그룹 A 스트랩 균입니다. 이 균의 항생제 내성이 2015, 16, 17년에만 봐도 내성률이 이렇게 빨리 늘어납니다. 요로 감염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젊은 특히나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나중에 요로 감염 많이 걸리실 거예요. 연세 들면 특히나 여성분들 많이 걸리시는데,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처방한 항생제를 3일에서 7일 정도 먹으면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요로 감염이 계속 늘어나요. 이러면 먹는 약으로는 안 되고요. 이 주사로 맞는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맥 관을 하나 연결해놔요. 그리고 퇴원을 시킵니다. 주기적으로 응급실이나 아니면 감염내과, 외래를 와서 매일 항생제를 맞고 가야 돼요. 이제 항생제 치료가 끝나면 관을 뽑습니다. 치료가 되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되면 정말 복잡해지죠. 사망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항생제 먹고 괜찮아졌을 이 문제가 이 내성균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티푸스라고 예전에 들어보셨나요? 첫 주에 설사, 두 번째 주에 혈변과 몸에 발진이 돋더니 3주차서부터 장괴사가 일어나면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지만, 이건 1930년대 얘기고 항생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인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 좀 보세요. 1990년도까지만 해도 20%의 내성률이 있었는데 2017년도 내성률이 74%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번엔 살모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 대변을 통해서 전파되는 살모넬라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을 일으킵니다. 동물 병원 또는 동물 쉼터에서 잘 전파가 되고요. 그보다 더
더 중요한 건 바로 동물 간식입니다. 대규모 감염이 동물 간식을 통해서 자주 이루어져요. 이건 지금 현재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아웃브레이크예요. 캘리포니아나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주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한인분들 캘리포니아에 많이 계시죠. 첫 케이스는 올해 1월에 시작이 됐고요. 현재까지 7사람이 감염이 됐고 1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간식들이고요. 현재는 리콜이 된 상태죠.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2019년도에도 아주 비슷한 감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54명이 감염이 됐고요. 문제가 됐던 제품은 2019년 3월에 리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케이스가 2015년 6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 3월에 리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제든 더 걸릴 수가 있었던 거고,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그래프가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2019년 3월에 리콜을 하고 나서 6개월가량 지속이 되다가 감염이 멈췄습니다. 그때 당시 이 간식은 돼지 귀를 말린 간식이었대요. 비슷한 케이스가 2012년도에도 있었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감염은 지알디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소화기 기생충 감염이에요. 가끔 우리 계곡 놀러 가잖아요. 계곡 놀러 가면 물이 너무 맑을 때가 있죠. 비 오고 난 다음에 계곡물이 불었다가 줄어들 때 이 계곡들은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밑에 자갈도 보이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 물은 진짜 마셔도 되겠다 싶거든요. 그거 마시면 걸리는 게 지알디아입니다. 동물에 의한 감염도 보고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에키노코쿠스, 개 소장에서 사는 감염인데요. 한 번에 알을 수천 개씩 낳아요. 이게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 간, 폐, 뼈, 심장, 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가축과 함께 지내는 개가 잘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국 내에서는 원래 이거는 이민을 통해서 들어온 개한테만 있는 병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이 주들에서 미국 내에 전파가 확인이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감염이에요. 디필리디움은 복통이나 설사, 그리고 우리 집 애가 자꾸 항문을 긁을 때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기생충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OEC 같이 생겼다 그러고, OEC? 그렇게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해서 보니까, 우리가 보는 OEC는 이제 오이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오이잖아요. 반투명한 OEC잖아요. 근데 그게 마르면 이렇게 생겼대요. 정말 비슷하죠.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애들 대변에서 보여요. 만약에 대변에서 이렇게 OEC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하면 감염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개 대변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감염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드릴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개가 항상 있는 집에서 자랐고요. 그 집 안에서 고양이를 키운 것 뿐만 아니라 닭, 오리, 토끼, 햄스터는 2마리로 시작해서 13마리로 풀렸고요. 동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려견들하고 더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는 의미로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